이지은 전 대변인이 2주 만에 방송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모두가 억울하게 사퇴했다는 걸 알고 당을 위해 본인이 사퇴를 결심한 것도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 당시 사퇴를 부추긴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미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강득구와 황명선인데 내막을 들어보면 더욱 황당합니다. 영상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저 때문에 박시영 TV도 많이 욕을 먹었던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그리고 2주 동안 있으면서 사실 이제 뭐 교회도 많이 가고 성당도 많이 가고 절도 가고 좀 쉬었고요. 사실 이제 선거 전부터 시작해서 한 번도 쉬지를 못했어가지고 좀 쉬면서 친구들도 만나고 하면서 또 이제 제 자신을 또 많이 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발언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우리 대통령은 윤석열과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였었거든요. 우리 대통령은 윤석열과 다르기 때문에 절대 그럴 리 없다라는 이야기를 한 건데 어쨌든 거기에다 굳이 윤석열이라는 뭐 이름을 올릴 건 아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날 저녁에 제가 약속을 가 있는데 막 연락이 오더라고요. 지금 이제 소위 뉴 이재명이라는 분들이 방송에서 저의 그 말을 이렇게 막 하면서 어떻게 감히 이재명 대통령과 윤석열을 비교하냐 미친 거 아니야 그래서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당대표님한테 연락을 드렸어요. 연락을 드려가지고 제가 이렇게 방송을 했는데 한번 들어봐 주시고 사과를 해야 될까요? 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아침에 전화가 오셔가지고 이거는 사과할 내용 아니다. 다 들어보면 그런 내용 아닌 게 다 나오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알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제 다음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두 분이 이지은 사퇴시켜야 된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또 주장을 하셨고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사퇴를 해서 사퇴가 진정이 된다면 저는 빨리 하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냥 사퇴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좀 힘들어서 쉬고 싶은 마음도 약간 있었죠. 지방선거 때문에. 이참에 좀 진짜. 근데 이제 제가 저를 많이 되돌아봤다고 말씀을 드린 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를 막 이제 비난을 하고 이제 어차피 비난을 하려고 했었던 사람은 그냥 막 비난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보통 그냥 중간쯤에 계시는 분들도 다들 말이 좀 과하긴 했죠.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얘기를 하셨고 근데 그 와중에 두 분이 저를 굉장히 디펜스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랬어요? 네. 이제 이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신 분들이에요. 그랬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니었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이분 뉴스의 김대호 기자 말고 다른 한 분. 있어요. 그 기자분. 그분이 기자. 이렇게 막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이 취지는 뭐고라고 쭉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되게 고맙다는 생각이 들면서 저도 저 자신을 돌아봤다는 게 제가 패널로 여기저기 나오면서 우리 진영의 어떤 사람들이 말실수를 하거나 뭔가 잘못했을 때 저는 디펜스를 많이 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이제 가끔씩 비판을 저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진짜 그 사람이 잘못해서 비판을 했는지 아니면 제 식구 감싸기 한다는 욕 들을까 봐 나도 그냥 비판을 했는지 이게 자꾸 이렇게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저는 장인수 기자가 생각이 났어요. 그때 장인수 기자가 너무 필요 이상으로 많이 맞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저는 그래서 그때 얘기할 때도 왜냐면 공소 취소 거래가 아니라 그 문자 발송을 했다라는 얘기를 한 건데 우리 진영에서 심지어 민주당에서 막 고발하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과하게 너무 때렸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그 생각이 다시 났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얘기를 할 때 정말 조심해서 나도 얘기를 해야 되겠다. 맞아요. 다른 맞아요. 사람에 어떤 식으로 표현하든 안 되겠다. 윤석열과 이재명 대통령 동일선상에서 아무리 그 진위를 충분히 설명해도 이게 짧게 듣거나 또 이렇게 때리고 싶어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못마땅하게 이지은 위원장이 못마땅하게 보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닙니까? 정청래 당대표하고 좀 친하니까 측근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먹잇감을 주면 안 되죠. 빌미를 줄 필요는 없죠. 저는 그거를 쇼츠로 처음 보고 쇼츠랑 제목을 보니까 진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맥락 을 거세하고 봤더니 그래서 너무 놀라갖고 전문을 전 방송을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맥락상 단어는 쓴 게 맞지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하나의 기법인데 제가 그래서 힘내시라고 제가 문자도 텔레그램도 보내드리고 했는데 왜냐하면은 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특히나 제가 이제 너무 존경하는 유시민 작가님에 대한 그동안의 공격 같은 거를 계속 어떤 의도로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지는가를 쭉 봤더니 이게 사이버 인지전 같은 데서 기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노선이든 어떤 진영을 공격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그쪽에 대해서 가짜 뉴스를 만드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건 완전 가짜 뉴스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부정선거다 이런 식이죠. 네. 그래서 이거는 진실을 알리면은 대응이 돼요. 근데 왜곡 정보라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일부는 정보가 맞아요. 사실인데 그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나머지는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대응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 말 한 건 맞잖아. 아니 내 의도는 그게 아니야. 전체 맥락은 그게 아니잖아. 이렇게 되면 이게 굉장히 대응하기 어려워서 일파만파 퍼지는 거죠. 그리고 왜곡하는 대로 그 말 자체가 포장이 되기 때문에 더 큰 공격을 받고 이거 제일 마음 아픈 거는 우리 편한테도 공격을 받는 거예요. 너가 그랬다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럴 때는 맥락을 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이제 그 이지은 위원장님에 대해서 원래 본심이나 원래 하시던 말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퍼지고 있는 것 같고 저도 충심을 믿습니다. 아니 뭐 그 의도를 이제 진위를 정확히 아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이지은 위원장 힘내라고 나중에 사퇴해서 안타깝다 그러면서 이왕 이렇게 된 마당에 최고위원 출마해라. 그게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는데 생각 있으십니까? 아니요. 왜 그러세요? 또 이거 오랜만에 아니요. 나왔는데. 아니 이거 누구나 자연스러운 누구나 뭐 최고위원 출마할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아직은 자유 때가 선택이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댓글에 너무 이제 재밌는 말씀들 많이 해주시고 힘 주시는 말씀 너무 많아서 감사한데 마음고생 자매 화이팅. 마음고생 자매. 그러니까. 자매. 둘이 정말. 개모임 하나 하는 걸로. 우리 조수진 변호사 막 울었다면서요. 그게 내가 좀 억울한 게 원래 네. 그렇게 우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네. 홍사원 기자님이 옆에서 막 그 눈이 크잖아요. 막 부릉부릉 계속 막 울려고 막 이러고 있으신 거예요. 노무현 막 이러시면서. 우리에게 사실 노무현 대통령 얘기만 네. 하면 마음이 막 응어리가 있잖아요. 그쵸. 미안하기도 네, 하고 네. 진짜. 그래서 그러니까요.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된 재단이든 노무현 대통령 관련된 거에 대한 공격을 받으면 참지 못하겠어 사실. 맞아요. 그게 그냥 화가 난다는 게 아니라 마음이 아리면서 막 위가 막 쓰리면서 막 걷잡을 수 없이 화가 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그 얘기 들어가 봐야 할 건데 이번에 노무현 재단께 공격 당하면서 가장 화나는 지점이 뭐였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가장 화나는 거는 이제 재단 후원자분들이 너무 기운 빠져 하시는 거예요. 긍지가 있었는데. 네. 자긍심이. 그러니까 지금 퍼지고 있는 그 왜곡 정보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가짜 뉴스도 있는데 가장 악랄한 가짜 뉴스는 예를 들면은 노무현 재단이 회계가 비리가 많네. 저렇게 유튜브 수입이 많은지 몰랐다. 많다면서 이게 다 뭐 무슨 바들의 자금줄이다. 약간 이런 식의 예. 정말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런 식의 이제 완전히 가짜 뉴스 같은 것도 엄청 퍼지고 그걸로 쇼츠 만들고 뭐 세무조사해라, 뭐 고발하자, 뭐 하자 하니까 이거를 이렇게 알고리즘으로 보다 보면 노무현 재단에 뜨니까 그거를 보시는 후원자분들이 너무 상처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 이게 진짜 한 땀 한 땀 후원자분들이 만드신 그렇죠. 우리 6만 그렇죠. 명의 후원자분들이 이제 계속 지탱해 주시는 재단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저는 제일 좀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다른 걸 다 떠나서 어쨌거나 재단 내부자 간에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이 일파만파 여러 왜곡 뉴스, 가짜 뉴스로 되고 있어서 후원자분들이나 또 보시는 분들께 죄송하고 송구하고 어쨌거나 우리가 좀 더 잘해야겠다. 이게 사실은 솔직한 마음이에요. 아니 나 진짜 곽상원 의원은 용납이 안 돼. 아니, 용서가 저는 안 돼. 진짜. 궁금한 게 곽상원 의원이 지금까지 재단에 어떻게 뭐 관여를 하거나 기여를 하거나 한 게 있었나요? 뭐 운영위원 이런 걸 하거나? 원칙을 말씀을 드리면 그 노건원님께서도 말씀을 한번 글을 예, 발표하셨잖아요. 입장문 입장문. 냈죠. 예. 그게 입장문을 언론에 낸 게 아니고 후원자분들이 너무 이제 혼란스러워 하시니까 그 후원자분들에 대한 문자 형식으로 보내신 글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앞부분에 시작되는 말하고 똑같이 재단 설립 초기부터 유족분들의 입장은 재단에 불관여, 우린 재단에 전혀 관여하지 않겠다. 아무 직위도 받지 않고 아무런 물질적 지원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도 계속 정말 예우하고
이렇게 특히 여사님 보면은 늘 깍듯하게 저희가 그렇죠. 모시지만 그렇죠. 그렇지만 유족분들이 재단에서 어떠한 직을 맡은 적은 한 번도 그래요. 없으시고요. 저도 못 봤어요. 당연히 네. 이제 없으십니다. 네, 맞아요. 그렇게 알고 있고, 근데 이제 일베라든가 그 극우 세력들이 계속 그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하고 조롱하고, 재단도 공격하고 이런 게 이제 다 알려진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 진보 진영들 그리고 양심 있는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들도 노무현 대통령 다 존경하고 그다음에 노무현 재단이 얼마나 깨끗하게 그리고 시민들이 자발적 후원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대략은 알거든. 봉하마을 이렇게 행사에 있을 때 가보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평상시에 그 지금 노무현 재단 있는 곳에 가서 차 한 잔 먹으면서 이렇게 사료라든가 이런 걸 이렇게 보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의 대통령 같은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공격들이 계속 그 한쪽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 곽상은 의원이 먹잇감을 딱 던진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너무나 아픈 거지. 왜냐하면 뭐 할 얘기가 있으면 모르는 관계들도 아닌데 그렇죠. 그러면 네. 대화하고 이러면 네. 되잖아요. 근데 본인의 자기 정치에 이거 활용한 거 아닌가? 저는 그 생각밖에 없어요. 이게 굉장히 진짜 비겁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정말 분통이 터지더라고 사실. 아니 그리고 유시민 작가가 마치 그 거기에서 자기 뭐 알릴레오 뭐 이런 걸 자기 홍보로 용으로 썼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사실은 뭐 누가 누구 덕을 봤다고 얘기하는 것도 참 웃기지만 굳이 따지자면 재단이 유시민 그럼요. 예, 유시민 작가의 덕을 봤다고 해야 아니, 되지 않을까. 그전에 정말 재능 기부를 한 거잖아요. 재단 이사장을 여러분이 하셨거든요, 솔직히. 네. 뭐 네. 정세균 총리도 생각나고 이해찬 총리도 하셨죠. 하셨죠. 예. 한명숙 총리도 하셨고. 예. 근데 이거 뭐 다들 열심히 하셨지만 대중적으로 이렇게 그렇죠. 앞장서서 네, 막 네. 이렇게 예를 들면 캠페인 여러 가지 그 사업들을 펼친 이사장은 사실 유시민 이사장이에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렇게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네. 연배이기도 하고 대중적인 영향력이 있으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알릴레오 이런 것도 만들어내고 네. 어떻게 하면 좀 아니 유시민이 뭐 정치적 발언 뭐 매부처 나와서 경공해서 하면 되지. 알릴레오에서 굳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 이제 제가 지지난주에 이제 알릴레오 막방을 이렇게 끝낼 줄은 몰랐는데 7년 동안 한 방송을 어쨌거나 언젠가는 끝이 있는 것이고 이제 시즌이 7까지 오면서 끝날 때도 오겠다 생각을 했지만은 이제 마지막 인사를 제대로 못 드리고 끝내게 됐어요. 왜냐하면 유시민 작가님께서는 이렇게 장전을 하고 이제 비평을 더 자유롭게 하겠다 이러고 확 이제 가셨고 그리고 이제 너무 이제 분란에 쌓였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이제 종료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동안 있었던 저희 이제 얼마나 됐나 통계를 쭉 한번 봤더니 알릴레오를 보신 분들의 뷰수 네. 그 재생된 횟수가 얼마일 것 같으세요? 매덕 그동안 됐을걸? 1억 5천만 뷰.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1억 5천만 뷰가 돌아간 거예요. 네. 노무현 재단의 알릴레오라는 프로그램이. 그래서 책 방송이건 어떤 방송이건 간에 글을 통해서 지금 거의 169만 명의 구독자가 됐는데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알릴레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유튜브 채널에 이제 정준희 교수님이 토요토론이라고 해서 토론 프로그램도 있으시고요. 그동안 했던 게 알릴레오 미디어라고 해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도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도 말할레오라고 해서 2030 프로그램도 했었고 지금은 또 교육 프로그램을 띄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인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다른 프로그램도 점점 그렇죠. 같이 보시게 그렇죠. 되는 거죠. 뜨니까.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미디어 알릴레오면 언론개혁 문제인 거고 이제 알릴레오 북스는 깨시민들 만드는 책 읽는 프로그램인 거고 2030 문제 당연히 중요한 거고 교육 다 중요한 거고 이게 다 노무현 정신의 방송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누구 입으로 하는 거가 중요한가. 제도 한 2번인가 나갔던 것 같아요. 옛날 선거 즈음에 알릴레오 초창기 두 분 나온 거고 저도 6만 명 중에 한 명입니다. 후원회원.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당연히 해야죠. 네. 아니 진짜 너무 열받어. 정말 그 항상 그 봉화 행사 같은 거 하면 수많은 옛날 과거 노사모 회원들부터 시작해 수많은 사람들 시민들이 같이 하시잖아요. 봉사하고 막 이러잖아. 함께 만드는 거거든. 노무현 정신이 원래 네. 그랬고 맞아요. 함께 만드는 세상 그거잖아요. 함께 사는 세상. 추도식도 그렇지만 근엄하게 하지만 가면 또 축제예요. 가면은 이제 노란색 바람개비 주시고 막 떡 구워서 주시고 막 자원봉사 하시고 다 막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막 이러면서 예. 그러니까 그 구독자 수 늘리고 후원자 수 늘리고 대중화시키고 한 거에 가장 1등 공신이 어떻게 보면 유시민
이사장님이라고 맞습니다. 생각을 하는데 마치 유시민 이사장 작가가 뭔가 거기서 자기 홍보를 위해서 이걸 쓰고 그 돈도 마치 뭔가 착복한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알릴레오로 인한 그 후원 회원의 유입도 저희가 통계를 다 가지고 있고요. 네. 특히나 유의미한 거는 2030의 유입이 알릴레오 전후로 확연하게 눈에 띄게 늘어난 거예요. 그렇군요. 이 친구들은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뭐 독일의 무슨 재단이다, 에버트 재단이다라고 하면 사실 에버트라는 대통령을 아는 세대는 이제 다 그렇죠. 이제 그렇죠. 굉장히 저무셨고 예, 예. 그냥 그 재단이 하는 활동으로 그 정신이 알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뭐 그렇지. 3인당 재단이다 뭐 예, 이렇게만 예. 알고 있지. 2030한테도 노무현 대통령님에 대한 이야기는 본인들 직접 본 적이 없으니까. 부모한테 들은 그 거죠. 노무현 재단, 노무현 시민센터에 있는 그 카페 이렇게 기억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2030들은 알릴레오 보다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해 주신다고 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유시민 작가께서 내일 다스베이다에 출연하시는 아, 그래요? 마지막 방송이거든요. 내일 다스베이다가 맞아요. 마지막인데 이제 내일 생방하고 아마 금요일 날 업로드 하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조금 쉬었다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겸공의 금요일 날 네. 다스베이다 합쳐서 이제 실시간에 생방송 생방으로 형태로 그렇게 그냥 한다고 바뀐다는 하더라고요. 이야기는 네. 들었는데 아무튼 이제 내일 이제 뭐 생방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금요일 날은 유시민 작가님 모처럼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뭐 시의적절한 뭔가 메시지를 남기지 않겠습니까? 유시민 작가님 요즘은 뭐 하세요? 낚시하라. 낚시하시지 않을까요? 날씨가 좋아가지고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니세요. 이 날씨를 놓치실 분이 아니시고 제가 구체적으로 뭐 하시는지는 잘 모르는데 근데 참 대단하신 것 같기도 하고 마음이 참 아리고 짠하기도 하면서도 모두가 지금 다 유시민 작가님이 낼 메시지를 다 뭐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비판하려고 이렇게 부릉부릉한 그렇죠. 사람도 있잖아요. 네. 있을 거예요 분명히. 네. 근데 유시민 작가는 과거 정치할 때부터 저도 알았는데 2002년부터 2001년이구나 알았는데 이분은 좀 이렇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담아두지 않고 다 하시는 편이에요. 그게 본인의 어떤 책무 그 당시는 이제 지식인으로 네. 지성인으로 역할을 하셨지만 노무현 대통령 구하려고 뛰어들었는데 아무튼 그게 또 유시민 작가의 매력이에요. 네. 성역 없이 하고 싶은 얘기는 네. 다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되게 궁금합니다. 그러게요. 네. 유시민 작가님은 사석이나 아니면 방송이나 똑같으세요. 하시는 말씀이나 톤이나 아니면은 그냥 사석에서 본인이 뭐 이렇게 지금 현안 걱정하시고 아니면은 뭐 누가 말이야 무슨 책을 냈는데 말이야 내용이 하다가 방송 슛 들어가면 또 그 얘기 하세요. 똑같으세요. 예. 뭘 많이 배웠어요? 방송 같이 하시면서 유시민 작가님한테? 생각하는 방법. 그게 이렇게 방송을 해보면 머리 위에 기류가 있잖아요. 예, 예. 이렇게 어떤 걸 놓고 이렇게 얘기하겠구나 하는. 근데 제가 책을 놓고서 7년 동안을 책 한 권을 놓고 막 4시간, 5시간씩 그 분야의 전문가를 모셔놓고 유시민 작가님하고 토론을 하잖아요. 네, 물론 네. 저는 진행만 하지만. 그러면은 이 시대에 제가 생각할 때 이 지성이신 이 분이 그 책의 주제나 책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실시간으로 보이잖아요. 네. 그걸 지켜보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럴 것 같아요, 진짜. 네. 네, 나도 책을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그 얘기를 라이브로 들을 때 쾌감이 느껴지겠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그 전날에 방송 찍기 전날에 되게 설레갖고 내일 빨리 방송 찍고 싶다 이런 생각한 적도 있고. 근데 그것도 조수진 변호사의 수준이 높으니까 소화가 가능하지. 맞아요. 아무나 진행 못 맡습니다. 여기 방송 좋다. 우리 이런 방송이야. 맞아요. 이러면 된다. 네, 맞아요. 힐링 방송. 네. 아니 그러니까 책에 대해서 저도 이제 책 모임 같은 거 해보고 하면 사실은 이제 책에 대해서 나는 똑같은 책을 읽으면서도 나는 발견을 못했는데 이 사람은 거기서 새로운 걸 또 발견해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본인이 읽었던 다른 책들이라든지 다른 지식들이랑 결합해가지고 또 새로운 결론을 내기도 하고 이런 걸 보는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처음 만난 사람한테 너는 차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물어보는 건 굉장히 결례지만 책에 대해서 읽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사람의 생각과 사상과 철학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참 즐겁던데 더구나 유시민 작가님 같은 분이라면 와 진짜 너무너무 즐거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웬 호상가 싶었어요. 내공이 원래부터 맞아. 센 분인데 네. 조수진 변호사를 다음 총선에서 꼭 보고 싶은 분들이 아마 굉장히 많을 것 같고 네. 만약에 도전하신다면 그 지역이 어디일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네. 참 아무튼 관심사인데요. 후원회원들이 아까 조금 뭐 줄거나 늘거나 변화가 있습니까? 이게 또
또 감동 스토리입니다. 처음에 저희가 후원 회원분들이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네. 바로 항의 전화하십니다. 이게 이렇게 재단이 문제가 많다는데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예. 불호령을 내리세요. 그러면 재단 직원들이 전화 받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네. 그러고 후원 회원도 막 빠지고 후원 끊겠다 그러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댓글 같은 거나 이렇게 후원 회원 구독 그 후원 취소 사유를 이제 같이 이사회에서 돌려보기도 했었고 이러는데 그다음에 저희가 사실은 이제 유족분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라서 그냥 우리가 대응을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이게 사실은 이렇게 그치. 보기에 좋지 않고 예. 무엇보다도 여사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네, 뭐가 그럴 것 됐든.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본인 주장은 하실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 이제 재단 회계 관련 문제로 불똥이 튀어서 허위 사실이 퍼지니까 그렇죠. 이거는 공익재단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제 이사진 구성조차도 어떤 특정 정부랑 연결돼 있다는 등 그걸 다시 이게 재단의 회계 문제랑 연결해서 무슨 뭐 자금줄이다 이렇게 가니까 이거는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재단에서 이제 그 관련해서 하나는 추도식 때 이렇게 그 자리 배치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고 어느 정도의 좀 해프닝이 있었다. 약간 유족 자리 뭐 그거 예, 그거에 대해서 해명을 냈었고요. 예. 그다음에 저희가 또 하나는 이건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데 그런 악의적인 재단 자체를 공격하는 허위 아까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고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해야 돼요. 네. 예. 네. 그래서 이거는 저는 노무현 재단이 노무현 대통령께서 하나의 상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우리의 진지이고 상징인데 이거는 재단 개인에 대한 저 이사에 대한 재단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지금 퍼지고 있는 양상을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님이라는 우리의 상징에 대해서 흔들려는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허위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서 뭔가 부정부패가 있는 것처럼 하는 거는 처음부터 싹을 잘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홈페이지에 재단 홈페이지에 이런 재단에 대해서 허위 가짜 뉴스 특히 회계 부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짜 뉴스를 발견하시면은 신고하실 수 있는 저희가 이제 창구도 열었어요. 그래서 작업을 해서 로펌을 써서 고소 고발을 할 예정이고요. 아, 그렇습니다. 좋네요. 회원은 늘었어요 다시? 그래서 지금 이렇게 대응을 해나가니까 이제 다시 또 늘었어요. 아우 다행이다. 늘고 얼마 전에 어떤 분이 힘내라고 하면서 정말 고액 후원을 한꺼번에 1,000만 원을 후원을 하시기도 맞아. 했어요. 그분이 또 저희도 후원했답니다. 그렇구나. 네, 저희 먼저 네. 한 다음에 거기 했어요. 그래요. 아이고, 고맙게. 대단하신 예, 분이십니다. 예. 감사하네요. 아무튼 감사한 분입니다. 노통 건드리는 분들 세력들 있잖아요. 끝까지 쫓아가서 박멸시켜야 합니다. 제가 그 원칙은 가지고 있는데 굿모닝 충청에서요. 조화준의 직설, 유 이재명의 뒤를 봐주는 익명의 청와대 관계자. 대한민국에 기레기만 있는 건 아니다. 소위 뉴 이재명 세력들과 자칭 친명계 의원들은요. 정청래 대표를 향해 지방선거 책임을 지고 물러날 것을 종용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도 동반으로 하락하고 있다. 지금 민주당 내 분열과 갈등을 유발하는 세력은 대통령의 뜻을 앞세워 자신과 결이 다른 이들을 반명으로 낙인 찍고 조리돌림하는 소위 뉴 이재명 세력들이다. 뉴 이재명 세력들이 도대체 누구를 믿고 이렇게 날뛰는가? 이걸 짚어봐야 한다. 지금 분명히 뉴 이재명 세력들이 목에 힘을 주고 다니게 만들도록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있을 거다. 지난 16일 이재명 대통령 경고에도 꿈쩍 않는 여 지도부 청와대 정무 라인도 멈췄다라는 제목의 노컷뉴스 기사가 올라왔다. 이로 인해 민주당 지지층은 점점 더 술렁거리고 있다. 기사 내용을 요약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은 주어진 권력으로 책임을 지는 능력과 실적, 포용과 통합이 중요하다. 집권 여당은 책임의 언어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썼는데 정청래 대표는 어려운 지역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가 있었다고 자평해 이번 선거 결과를 민주당의 패배로 규정하는 시각에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노컷뉴스는 당 안팎의 전원을 이용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X메시지 뜻은 지방선거 책임론 속에도 사퇴하지 않고 버티면서 오히려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를 띄우는 등 강성 지지층에 기대는 행보에 나서자 이 대통령이 직접 제동을 건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반면 정청래 대표의 발언은 사실상 마이웨이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뜻이라 해석했다. 이는 노골적인 갈라치기 기사라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사에도 익명의 청와대 관계자가 등장한다는 것이다. 그 청와대 관계자는 노컷뉴스 측에 정무라인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해도 정 대표 측이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것은 사실상
최후 수위에 가까운데 그럼에도 공개 메시지가 반복되는 것은 그만큼 당내 갈등이 제어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이 같은 보도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최근 민주당이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윤석열이 권성동과 텔레그램을 통해 이준석 국힘 대표를 두고 내부 총질이라는 당대표라고 비난했을 당시 동아일보조차도 이는 당무 개입이라고 했다. 또 2023년 국힘 전당대회 당시 윤석열은 대놓고 전당대회에 개입해 김기현을 당대표로 밀었고 그때 나왔던 단어가 윤심이었다. 윤석열은 대놓고 나경원 당대표 출마를 못하도록 주저앉히기까지 했다. 정청래 대표가 뭘 하든 말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최후 통첩을 날리는 것 자체가 엄연히 당무 개입이다. 당원들은 정 대표가 일을 잘했다고 평가한다면 그를 연임시켜 줄 것이고 시원찮았다고 평가한다면 낙선시킬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X메시지 뜻이 정 대표를 향한 최후 통첩이라는 청와대 관계자의 주장은 결국 대통령이 당무 개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다. 그들 말대로 대통령이 이렇게 나는 정청래가 싫다 시그널을 주는데 당원들이 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세상에 착한 당무 개입은 없다. 더 큰 문제는 이 익명의 청와대 관계자발 전원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을 팔아먹으며 호가호위하고 자신들과 결이 조금만 다르다 싶으면 반명으로 낙인 찍어 마녀 사냥을 일삼아 당내 분열을 야기하는 뉴 이재명 세력들이 더 활개치도록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익명의 청와대 관계자가 누구인지 알 수는 없지만 만약 이들이 전한 말이 사실이라면 이들은 국정을 농단하던 십상시들과 다를 바 없는 간신배들이라고 본다. 정청래 대표가 국민 이기는 정권은 없다.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 청와대 내에서 정 대표의 발언을 상당히 격앙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당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발언이다. 이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협박성 발언이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왔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이 보도가 나오자 뉴 이재명 세력들은요.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마음을 품은 역적인 양 몰고 갔다. 익명의 청와대 관계자발 전원을 통한 공격 신호, 뉴 이재명의 확대, 재생산 후 공격, 이 패턴이 또 한 번 맞아떨어진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다. 정청래 대표는 여당 대표인데 자당 소속 대통령을 탄핵하려 들면 제 손으로 정권을 국민의힘에 헌납하는 꼴이 된다. 세상에 어느 정치인이 그런 정치적 자해행위를 한다는 말인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무엇보다 정 대표는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란 말을 평상시에도 자주 썼다. 익명의 청와대 관계자 뉴 이재명 세력들과 똑같이 극단적 반문, 반청, 반조국 성향의 인사들이어서 이들이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잘못된 내용의 보고를 올리고 눈과 귀를 가리고 자신들의 뜻을 마치 대통령의 뜻인 양 포장해서 언론에 유포하고 있다는 거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통령의 뜻이란 단어가 아무렇지도 않게 남발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절대 정상적인 행태라고 볼 수 없다. 당대표는 당원들의 뜻에 따라 선출되는 것이고 대통령 역시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 뜻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을 앞세워 차기 당대표를 좌지우지하려 드는 것은 당을 사유화하려 드는 것이고 끔찍한 역사적 퇴행이다. 이재명 대통령을 뽑아준 국민들은 이런 퇴행적 행태를 보자고 거리에 나오지 않았다. 이 모든 오해를 풀기 위해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결자 해지해야 한다. 대통령 본인이 직접 내 이름을 팔아먹지 말라 엄중하게 경고해야만 차갑게 식은 지지자들의 마음도 다시 돌아설 것이다. 아울러 청와대 관계자는 익명의 그늘에 숨어 여권 내 분란을 조장하려 들지 말고 당당하게 실명으로 나와서 말하라. 무엇이 그렇게 캥겨서 익명의 그늘에 숨어 할 말 못할 말 구분 못하고 미주알 고주와 떠들며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가. 앞으로 그런 행태를 반복한다면 정말 권력욕에 눈이 멀어 대통령을 망치고 나라를 망치는 희대의 간신배들로 기록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십상시들이 날뛰는 것을 원치 않는다. 조화준의 직설이었습니다. 굿모닝 충청 조화준 기자의 글이었는데요. 지금 상황을 가장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는 기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뉴 이재명 세력들이 너무 판을 치고 있어요. 청와대 내부에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뜻인지 아니면 뉴 이재명 세력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싸고 잘못된 방향으로 보고를 하고
눈가기를 막고 있는 것인지 이건 아직까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싹트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섭다. 의심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이재명 대통령은 알아야만 합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을 했어요. 귀국하는데 정청래 대표도 나오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 아닙니까? 분명한 건 뭔가 문제가 있다. 이건 대통령도 느꼈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출국할 때 정청래 대표 오지 말라고 한 거 굉장한 실수였어요. 저는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조건 정권 연장해야 되고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이걸 대통령이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른다면 정말 이 정부의 위기가 왔을 때 진짜 힘들어질 겁니다. 익명의 청와대 관계자 이런 거 못하게 막아야죠. 청와대 홍보실 뭐합니까? 민주당 지지하기가 참 힘듭니다.